그 무장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는 가능하지 않다. 뭐라고? 가능하죠. 왜? 아니. 그 무장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 군대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보면. 자, 무장 독립운동이라고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거든. 군대를 하려면 조직이 필요해. 조직.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군인들이 뿅 이렇게 되진 않는 거야. 왜냐면 요거 비슷한 게 앞에 뭐가 있냐면 구한말에 이 구한말이라고 하면 그 일제강점기 한일합방 이전의 시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한말에 의병항쟁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의병항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동미의병을 얘기를 했었잖아 앞에서. 맞죠?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모의고사 칩니다. 모의고사 치고 얘기하겠다 내가 분명히.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앞에 배웠던 리바이브를 해보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 을미사변하고 한 개 더 단발령 요것 때문에 일어났었는데 얘네는 5종의 해산 권고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해산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나? 그 다음에 을사의병하고 정미의병은 연결이 된다고 했었어. 이거 두 개 계속 을사병호 정미가 의병하고 연결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을사의병은 당연히 무슨 조약?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정미의병은 5종의 강제 해비 플러스 군대 해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지. 맞나? 이거 기억나야 돼. 알겠지? 의병항쟁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을사조약 반대 투쟁부터 시작을 해서 을사의병이 진행이 되었는데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나와야 되지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조직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 맞습니까? 선생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되는데 아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하노?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해서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성공 못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장독립운동의 군대와 조직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 안 걸려?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910년대는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한 을미의병 정도의 그냥 산발적인 그냥 무장투쟁? 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산적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막 습격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3.1운동 이후에 이 3.1운동이 좀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참 큰 사건입니다. 운동 이후에 우리 앞에서 그거 배웠었죠. 무슨 뭐 서강도에 신흥 강습소 있었고 북강도에 무슨 저 경학사 부민단 뭐 중강단 이런 거 경학사 부민단 서강도다. 저 북한도에 뭐 중강단이라든지 거기서 등록운동사가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기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조선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맞죠? 만주, 뭐, 서간도, 북간도, 뭐, 연해주 쪽에, 조선, 우리 동포들 모여 사는 그쪽, 그거나 맞지? 거기서, 이제,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을 좀 갖추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 기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여러 개 있었지. 여기저기 여러 개 있었지. 그럼 이 조직화된 군대도 여러 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만 봐도 뭐 서로군정서 있고 북로군정서 있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있고 국민해군 있고 등등등. 국민해군, 국무도독부 이렇게 여러 부대가 나뉘어져 있었다. 나뉘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왜 너무 비워나?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뭐, 좀, 특정 같은 거를 하기는 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맞죠? 그래서, 산발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봉우동 전투를 얘기할 거거든. 봉우동 얘기할 때 우리 누가 나와야 돼? 우리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나와야 돼. 홍범도 부대. 홍범도 부대. 우리 영화 봉우동 전투도 있었죠. 영화 봉우동 전투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 봉우동 전투에 보면 그 홍범도 장군께서는 원래 을사의병대 부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직업은 백두산에서 버레이크를 썼던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수들을 규합해서 이제 무장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 국내진공작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뭔가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가 봉오동하고 청산리하고 위치를 보면요 한 요 정도 돼. 요 정도. 북한도에 요 정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이 뭐죠? 아닌데. 어? 자, 맞고. 자, 두만강을 넘어서 일본 식민지 통치 기관들을 습격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 넘어와서 일본 경찰서 습격하고 뭐 동사무소 습격하고 막 이런 거야. 그렇게 크진 않아. 크게는 활동 못해. 왜냐면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돼. 규모가 안 돼. 그리고 독립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그러한 대규모 작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부족해. 왜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쌤이? 어떤 면에서? 뭐라고? 맞다.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실제로. 하... 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음, 실제로 우리 저번에 암살 영화 볼 때, 속사포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죠.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삼성상. 신흥무관학교에서 장교를 배출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 너네 사관학교 있잖아. 우리나라 사관학교 몇 개 있어. 우리 여학생들, 우리라서. 대충 찍어봐. 어? 10개는 너무 많다. 육사에서 공사. 한개 더 있잖아. 그럼 간호사가 학교. 국간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건 아닌데, 대학교에서 사관학교 편입처럼 하는 육군 3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5개 정도 있는데, 야, 사관학교 갈 때, 예를 들면 우리 서현이가 사관학교 입교를 했어. 등록금 낼까? 안 돼. 등록금 안 돼. 저거 국가에서 해주는 거야. 사관학교 가면 여러분들, 본여 되는 거거든, 본여. 요새 갑자기 또 사관학교 갈래? 근데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사관학교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서현 씨는. 어? 사관학교 생도들, 1인당 한 달에 한 30분인가? 하여튼 얼마 정도의 그게 나와. 품위유지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교 한 명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왜냐면 그들은 엘리트.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독립운동하는 여기 이야기를 보면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전투가 일어나면 갑자기 가가지고 빵야빵야 하고 전투를 치고 보시는 거야. 왜냐? 실흥부관학교는 우리나라 지금 치면 사관학교잖아, 사관학교. 그러면 대학 교육을 담당했던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흥무관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일반 병사를 길러내는 게 아니고 장교를 길러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군대에 보면 싸우는 병사만 있으면 돼? 이들을 이끌어줄 장교가 중요하지. 그래서 무관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 엘리트라. 그러니까 전투가 없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생하고 있는 거야. 수생하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 기지에서 조직화돼서 사람들을 길러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군제 체계가 있어야 되면 뭐 사령관 누구, 부사령관 누구, 뭐 무슨 장교 누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아, 이 만주는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게 힘들게 사셨거든.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기는 원래 조선인들이 못 들어가는 데였어요. 조선인들이. 만주족의 기원지거든, 청나라 때 치면. 그래서 봉금정책이라고 해서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 들어와서 섞여서 살다 보면 자기네는 핏줄이 섞일 거 아이가. 그래서 이 봉금정책이 풀리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한말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서 넘어가신 분들이잖아. 맞지? 만주 가면 희한한 게 북간도 지역이 청산리나 봉오동 가면 우리나라랑 똑같아. 지형이. 뭐가 똑같냐면 우리나라 산 많잖아. 여기도 그래. 서간도가 중평야가 많은 편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춥잖아. 일단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죠. 춥잖아. 두 번째, 이미 농사 잘 되는 땅에는 사람이 있겠니 없겠니? 이미 있어. 이미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적막한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개간을 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끝나지 않고 봐봐. 농사를 지으면 먹을 거 남겨야 되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종자 남겨야 되겠지. 그렇게 힘든 거야 처음에가. 근데 여기서 일부의 곡식들을 걷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비축을 하시면 돼요. 비축을 하셔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피땀 어린 돈 한 푼 한 푼이 쌓여서 무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무관학교의 엘리트 장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0년 걸립니다.
자리 잡는데도 매년.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뭐 독립운동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들의 독립운동의 전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반도나 만주나 연해충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실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홍범도가 이끄는 이것도 좀 잘못됐는데 제일 처음 봉오동 전투부터 이거 역사 사건 순서 잘 알아야 돼. 자, 봉오동 전투 하면 대한독립군에 홍범도가 주도하였다야.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만 싸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부대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무도독부 이게 연합 부대가 싸운 건데 봉오동전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봐봐 얘들 강을 넘어서 자꾸 왔다 갔다 게릴라전 하잖아. 열 받나 안 받나? 열 받죠. 소규모로 와갖고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누구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이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맞죠? 교훈 없이 네 동생 그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일본 군대에서 월강 추격대라는 걸 만들어. 월강 추격대. 이 월강 추격대가 야 말 그대로 해봐. 월강이 무슨 말이? 그렇지 강을 하고 간다는 소리야. 근데 이 부대가 그렇게 대규모 부대는 아니야. 왜냐면 이때 당시 여기는 중국 역사를 조금만 알아야 되거든. 이 중국의 역사가 이때 궁궐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이 됐지만 중화민국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김부선 스님처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순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화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지? 만들었는데 그때 청나라에서 얘네들 진압하라고 진압부를 보냈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 둘이 합의를 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순원이 대총통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겠죠. 그 자리를 이 위안스카이한테 넘겨. 이 사람은 그럼 자기가 민국이 됐으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뭐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또 다른 황제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또 분열됐다 이때. 그래서 여기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궁궐 세력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장쉐량인가 장장림인가 하여튼 그 장씨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군도 요 간주 넘어가서 대규모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명분 없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맞지? 자, 그 상황에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봉오동 가보면 완전 협곡이거든. 둘러싸인 보이전투를 할 수 있는 협곡인데 홍범도, 뭐 최진동, 안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작전으로 이 추격대와 교전에서 대표적인 전과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마다 달라. 기록마다. 어떤 기록에는 우리 한국 독립군 부대, 연합부대 같은 경우에 다 합치면 약 500명 정도의 병력이었고, 일본의 월감 추격대 병력을 뭐 좁게 봤을 때는 뭐 한 150, 어떤 기록에는 150에서 300명 정도, 많게 봤을 때는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에 보면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숨어 있는 데까지 얘네들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미끼 되는 부대가 앞에서 싸우는데
원래 얘네들이 좀 못 싸우고 좀 지면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는 척 하면서. 미끼 부대가 너무 잘 싸운 거야. 앞에 얘들 꼬셔와야 되는데 얘들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이게 삼둔장가 하여튼 그거 전투인데.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쫓아오다가 멈춰. 우리 이게 첫째 이게 사고다, 이게 잘못됐다, 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서 일부러 또 져주는 척. 그래서 보고도 골짜기로 끌어들여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나 안 있겠나?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겠죠. 얘네 눈이 돈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일본이 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하고 대규모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병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원래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일본이 뭘 만들까? 스파이. 스파이를 만든다. 또 중국. 중국을 쳐들어온다고? 아니요. 야, 그거는 누구는 중국에 친한 중국이랑 싸바싸바해. 중국이랑 싸바싸바 한다. 한 빌려줘요. 조금만 빌려줘. 또 좋아, 좋아. 또 서연아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생각 좀 해봐봐.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잖아. 아니면 아까 도희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군번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우리 좀 들어갈게. 너 좀 눈 감아줘. 근데 그게 쉽게 되겠나?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이가? 명분 만듭니다. 그래서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춘 사건 조작이라는 일이 생겨. 이게 뭐냐면 후춘이 중국 도시 이름이거든. 중국 도시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쉽게 얘기하면 쇼하는 거야. 쇼. 어떤 쇼를 하냐면 이때 중국 중앙정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중국도 치안 상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지금. 군벌들이 각 지역을 잡고 있어도 걔네들 뭐 100%다 때를 잡고 그러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적단이라는 게 있어. 마적이 누구는 거? 예? 사적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산에 있는 애들이다 이가. 해적은 바다에 있는 애들이잖아. 마적 보견도. 그게 말씀 찌르기는 애들이야. 그 마적단들이 있어, 그 마적단. 그래서 걔네들을 섭외해. 걔네들을 섭외해. 그래서 이런 거야. 훈춘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너희가 또 쉬고 좀 해라. 돈 주고. 야,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와서 좀 불도 좀 지르고 여기 뭐 총도 여기 좀 쏘고 그러면서 훈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마적단의 습격이 아니라 누구의 습격이다? 독립군의 습격. 훈춘에 있는 우리 일본 영사관이 공격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가만히 내줄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대규모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대규모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오동 전투를 했던 이 부대들의 연합 가지고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들이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청산리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한다고? 청산리로 이동. 청산리. 청산리 대첩에 영웅 누구라고? 야, 이름은 좀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북로군정서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주도를 하고 봉오동에 있었던 이 부대들이 그대로 청산리 대첩에 같이 참여합니다. 홍범도 장군, 뭐 최득동 장군, 안무 장군, 뭐 서일 장군이 다 이범석 장군과 다 같이 하셨어.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것도 기록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일본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들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고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뻥튀기 좀 하겠죠.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록마다 다른데 우리 독립군 측에서는 병력이 약 300에서 3,000명 사이 정도 이 정도의 부대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작게는 그러니까 일본 측 군대는 작게 보는 뭐 일본 측 기록에서는 뭐 몇 부대를만 안 갔다 뭐 이런 한 3천에서 많게 봤을 때는 약 뭐 15,000까지 보는 기록도 있어. 이게 너무 공부줄이 심한 거예요. 심해서 정확하게는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이 청산리 한 군데서 싸운 게 아니라 뭐 백운평 전투 뭐 청산리 대첩 뭐 이렇게 7일 동안 싸우거든요. 7일 동안 싸우고요. 아 이게 좀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산악 게릴라전에 기본적인 전술을 여기서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맞지? 웨스트 포인트. 웨스트 포인트에서 산악 게릴라전 그 교리 전술을 가르칠 때 청산리 대첩의 예시를 항상 들고 있대. 그만큼 이제 전쟁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전투인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봐봐. 우리 독립군 부대가 다 달라. 다 다른 부대지. 독립군들 돈 많아서 돈 없지.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넉넉하진 않아.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쏘잖아. 그렇게 못 쏩니다. 저희는 그 예전에 이제 특강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알 건데 학생한테 지급된 총알이 채 10발이 안 돼. 채 10발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하나로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무기가. 어디에서는 어느 총은 체코제 총. 그때 우리가 러시아 적백내전에서 나오는 그 총들을 많이 썼었거든. 체코총, 그 다음에 저기 어디고, 저 러시아 총, 뭐 일본 저 군대한테 탈취한 총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세계 총기에 총알이 2개로 거의 매다. 한 4종류 되겠네. 이거 군대에서 쏘는 소총 이렇게 좀 긴 거 있지, 이렇게 쏘는 거. 그 총들은 거의 대부분 5.56mm탄이나 7.62mm탄으로 거의 고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총알이 쟤네들을 잡고 쟤네들 거 털어도 총알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총알이 안 맞아. 프랑스제랑 미국제랑도 보완이 안 되고요. 러시아제랑 체코제도 보완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죽여봤자 얘 총알을 내가 못 쓰는 경우가 다 안사야. 그리고 우리 전우가 나한테 총알을 빌려줘도 그 총알이 안 들어가.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7일 동안 하루에 주먹밥 한 개씩 먹고 살았어. 이분들이 주먹밥 한 개씩. 그 정도 보급의 상황을 열악하고 총알이 없으니까 일본 애들 막 쏘거든. 두두두 많이 쏘는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손가락에 총알을 꽂아서 세가면서 쏠 정도. 알겠죠? 아니면 요 앞에 모래 둔탁 같은 데 총알을 탁 박아놓고 이제 한 개씩. 왜 그때는 지금처럼 다다다다 이런 총이 아니고 한 발 쏘고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 가면 요거 인형 뽑기 할 때 요 총 있죠. 한번 땡기고 볼트 액션식이라고 해서 한번 땡기고 쏘고 한번 땡기고 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게 싸웠는데 더 웃긴 거 이들이 같이 뭔가 작전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전에 없어. 그런데 막 이런 거거든. 이것도 그
깊숙한 능선으로 끌어들여서 싸우는 건데 앞에 부대가 얘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여기에 매복하고 있었던 부대가 얘네들을 공격하고 얘네들 뒤에 가서 정비를 할 때 동안 얘네들이 싸우고 정비가 끝나면 얘네들이 또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들인다. 야, 이게 같이 훈련한 애들도 힘들 판인데 이들은 이걸 해내. 더더욱 중요한 거 무전기가 없어요. 무전기가 있어도 성능이 안 좋아서 이게 잘 안 돼. 뭐 어떻게 했을까? 연락병들이 원산을 뛰래. 그리고 우리가 수적으로 장비면으로 열세잖아. 지고 있잖아. 우리가 앞서지 않지. 그러면 얘네들이 정비할 시간을 벌어줄 때까지 얘네들이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끌어들일 때 얘네들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해. 근데 이게 다 됐던 거야, 청산리에서. 이게 다 됐던 거야. 그래서 청산리 대첩 7일 동안 싸우면서 우리 피해는 사망자, 부상자 합쳐서 약간 100명 정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피해를 받고, 일본군 피해는 일본 측 주장이 몇 명이냐면, 얘네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 왔댔잖아. 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신문기사가. 이건 많이 수내는 거야. 7일 동안 싸운, 무슨 얘네들, 피부가 전부 다 무슨 고무고무 젤리야? 총알 맞으면 안에 젤리 바뀌었다 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 독립군 측 보고서에는 이것도 좀 엉인 것 같아. 1200명. 전사자만 1200명. 사망자까지 합치면 거의 전멸이 아니고 전멸이야. 그러니까 다 높은 거야. 그냥 얘네들. 그래서 한 두 개 중간치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압도적으로 이긴 거 맞아, 우리가. 왜?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눈이 돌거든. 청산리에서 패배를 했잖아. 그 인마들이 눈이 돌아, 이것들이. 일본에도 눈 돌면 어떡해? 네. 사. 촉도화 작전. 촉도화 작전. 그래서 이제 간도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민간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촉도화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다? 간도 참배. 아니, 민간인을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아, 이거는 그냥 보이면 죽이는 거야, 보이면. 보이면. 와, 이거는. 이때 간도 참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던 부대가 우리 영화 암살의 19사단 사단장은 가오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실제로 19사단이 맞아. 일본군 19사단이 추출을 해서, 이게 조선인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럼 일단은 학살, 살인, 그러니까 살인, 체포, 강간, 방화, 이게 세트. 그래서 그 봉헌동전투 영화에 보면 그게 좀 나타나 있거든. 아니 근데 이 학살 당한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겠니?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여성들이겠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도 참변으로 약 3,00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학살. 정확한 수치 통계는 이제 좀 데이터마다 달라서. 더 이상 독립군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독립군들 마음이. 서야 독립군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음.
잠이야 죽겠는데 생각이 나겠네. 도희야, 독립군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잡히지가 말고. 소희 어땠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겠죠.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강국천변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독립군들이 북만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던 부대들이 북만주로 이동하거든. 알겠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봉오동도 싸워봤고 청산리도 싸워봤고 일본 애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학살을 자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도 지금 북한까지 왔잖아. 맞나?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서 어? 더 잃을 게 없다 또 응? 허무하다. 좀 허무하지. 또 어땠을 것 같아요? 포기할까도 있고 또 자, 뭉칩시다가 됩니다. 뭉칩시다. 뭉칩시다. 그래서 이제 단체를 새로 만들어. 뭘 만드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 총재는 서일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국로군족서에 있었던 소설이었던 서일이라는 분이 서일정군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독립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기기는 했는데 맞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아직 소련이 성립되지는 않았어. 적백내전 시대야. 적백내전 시대인데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준대. 러시아가.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준대서 그리고 이때 보면 모여있을 때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를 했던 사람과 사회주의자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러시아의 도시인 소보로든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소보로든이라는 도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러 간 곳이죠. 그래서 자유시라는 말을 쓰고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시로 오라고 제안을 하고 지원을 약속했던 애들이 러시아에서 적군이야, 적군. 사회주의계열 적군. 알았죠? 이 적군들이 이제 얘네들의 그 지휘권이나 그런 거를 할 때 봐봐. 얘네들이 지금 절반은 사회주의고 절반은 자유민주주의랬잖아. 그죠? 그 적군 입장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어? 사회주의 계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시 측면은 지휘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군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얘를 장악했으면 좋겠잖아. 맞지? 그래서 러시아 적군과 마찰이 생겨. 그러니까 적군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애들 아닌 다른 애들을 부장해제 시키려고 합니다. 총을 뺏으려고 해.
야, 군인한테 총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이고? 죽으라는 소리야. 너네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훈련소가 가지고 총 들고 있는데, 소대장이 앞에서, 야, 너 총 좀 줘봐. 총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죽 주잖아. 큰일 나. 총은 자기 생명이거든. 제 총은 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이때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야, 자유시에 자유를 얻으러 갔는데, 더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 지금.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분열되겠지. 또, 자유시에 계속 있을 수 있겠나, 러시아에. 자, 그래서, 다시 만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만주로 이동.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만주가 그나마 자기들 본거지잖아. 있어. 자, 만주로 돌아와서, 이게 단체가 하나로 돼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개, 몇 개로 쪼개질까? 자, 그래서 몇 개로 쪼개지겠노? 도희야, 쪼개진 거 같아. 몇 개로 쪼개지겠노? 숫자 잘 기억해봐라. 다섯 개? 세 개. 3부성립이라고 합니다. 3부성립. 세 개로 쪼개지는데, 이 세 개는, 그냥 군대 조직만 아니고, 얘네들은 민정조직과 군사조직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거든? 하고 참의부는, 야, 상해 임시정부가 군대가 있어. 군대 없지? 그럼 야, 우리 정부인데 좀 뭔가 군대가 좀, 뭔가 좀 커넥팅이라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랑 연결돼 있던 부대가 육군주간 참의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독립운동기지가 다시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3부 성립이 됐을 때가 20년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에 있는 군대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아니면 우리 이런 독립운동 기지들을 조금 더 감시하고 탄압하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뭘 맺느냐면 미스야 협정이란 걸 맺어. 뭐라고?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중국은 각 현에 명령하여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범한자는 이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게 인도한다. 이게 지금 중국에 보면요. 탈북자들 중국 공안이 잡으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말이야. 그 다음에 불령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일본 관원이 지명하는 불령단 수령을 체포하여 일본 관인에게 인도한다. 만주 지역 군벌이었던 장장린이랑 장신량이랑 조선총독부 경북장의 미스야가 이 합의해서 만든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에 보상금도 주고 그랬어. 보상금도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위축받았어. 왜? 잘못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바로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이 만주 군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 우리 독립군들 좀 다 맞춰주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미세 협정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있나 없나? 없죠. 없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게 1920년대 후반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국내외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을 얘기를 해. 야,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좀 우리가 좀 한번 합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힘을 합쳐봅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민족유일당. 그럼 이 분위기가 여기까지 왔겠나 안 왔겠나? 여기까지 분위기가 왔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민족운동 단체들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아주 큰 단체라는 게 만들어져. 그게 신관회입니다. 우리가 신관회 맞지? 신관회랑 관련되어 있는 운동이 뭐죠? 야, 이걸 땄으면 이 정도로 알아야 될까? 광주학년 학생운동을 키운 게 신관회잖아요. 진상조사 난방이라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운동? 삼부통합운동. 우리가 계속 갈라져 있지 말고 한명 뭉칩시다. 되겠니? 서연아 되겠니? 왜? 세계 운동시 된다라고 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삼부통합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민정수집도 있고 총도 있고 이러니까 쉽사리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주도권 경쟁도 있고 그리고 뭉쳐지는 거 본 적 있나? 잘 안 되죠 이거. 지금도 난린데 맞지? 그래서 삼부통합운동의 결과로 두 개로 나뉩니다. 몇 개로 나뉜다고?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성립돼. 요분들은 파란색 계열이십니다. 되겠죠? 그럼 북만주에 한 개 만들었으니까 어디 만들면 되겠노? 일단 그렇지, 남만주에 하나. 파란색이 모였으니까 여기는 붉은 친구들이 모여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뉘어. 군대도 있겠나 없겠나? 군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단체도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들이 만든 정치적 단체가 한국독립당, 한독당. 이들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 조선혁명단체 조혁이라고.
문제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 암살에 보면 이청천 한국 독립군 제3지대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암살의 암호균 상등병은 혁신의회 소속인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의 저격수였다. 여기에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입니다. 광복군 초대사령관을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청천 장군이라고 표현되거든. 내가 그때 그 얘기했었죠. 독립운동가들이 뭘 말했었다? 이런 거 말했었다. 그러니까 이청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조선혁명당의 군대를 보겠습니까? 한번 유추해봐. 조선 혁명군이 되겠죠? 참, 우리 사회주의 계열 친구들 참 혁명이란 말을 좋아한다. 맞지? 전두광이도 좋아하던데. 조선. 그래서 여기에 총사령관은 양세봉이라는 분이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글자가 왜 안 예?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성립이 된 게 약 1920년대 후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서연아, 눈뜨라. 의식을 차려. 지금 혼수 상태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임시정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설명했었잖아. 여기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설명하고 다음 파트 다른 화장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끝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져. 미스안 협정 아까 뭐라 그래?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총독부에 넘겨주겠다 이거였잖아. 그러면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군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협조적이었단 말이겠지. 근데 이 일본에는 대박을 칩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장쩌린이라는 사람인데 얘 일본 측에 협조적이었잖아. 이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 감독물이 어떻게 하냐면 얘가 타고 가는 기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사시켜버려요. 일본한테 통수 맞은 거지. 왜냐면 일본의 요구를 처음에 들어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본 말 안 듣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아들이 장항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를 잇는데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놓고 이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1년에 만주에 일본의 위성국가인 만주국이라는 나라까지 만들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만주사변으로 중국 내 항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노?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공공의 적 아이가 공공의 적 맞지? 그래서 항일
연합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주절벽이 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독립군부대 몇 개로 나눠? 이거 두 개로 나누면 되잖아. 그게. 그럼 얘네들이 누구랑 붙겠노? 중국에도 똑같이 파란 친구들이 있을 거고 빨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계열 친구들이랑 합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전투 이름 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중국과 한중연합작전이다.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뭐?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도 중국 내 사회주의자들과 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럼 자, 봐봐요. 봐봐요. 너네 이거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아니면 귀찮게 짜증나게 내려면 뭐 이거 지금 섞어버리겠지. 이거 섞어버리겠지. 그럼 헷갈린다. 사람 이름하고 잘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겼어. 근데 위에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전투 이후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국군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합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양생동 장군이 전사를 하거든. 그 이후에 좀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이 파트가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는 거 왜냐면 단체도 많아, 이름도 비슷해, 사람 이름도 비슷해. 혼자합니다 이거. 이거 잘 넘어가야 돼. 알겠죠? 항일 유격투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유격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저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뭐 옛날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빨치산 활동 북한에도 그 빨치산 1세대 막 이런 말 하거든. 이게 뭐냐? 황티자 활동이라는 말에서 황티자를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는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악 게릴라. 산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있지.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가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고요. 이 항일 연군 내에 있는 한인들이 만든 단체가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말하기를 김일성이는
여기 동북항일연구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소련으로 가. 김일성도 아마 그때 소련으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소련이 만든 외국인들로 만든 부대가 있거든. 그 부대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만주지역 얘기하고 있죠. 글씨 정신 차리고 집중하시고 살짝 더 혼수 상태 옵니다. 답에 갑니다. 중국 관내라고 하면 중국 안쪽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상륙투쟁했던 사람들이 자 이거 중요하다. 그 민족혁명당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이 만든 거야. 김원봉 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만들었냐면 중국 관내에 통일전선을 만들자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중국 내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모여서 그냥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뭐 조선 선생도 들어오고 민족주의 계열도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참게 민족치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민족혁명당의 원래 취지가 없어진 거지. 맞지? 우리 그때 좌우합작위원회 할 때도 취지가 없어진다 막 이런 말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그러면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이건 일단 사회주의 계열이죠. 얘는 일단 사회주의 계열이죠. 여기에도 군사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혁명군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만든 부대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내부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만든 부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선의용대는 누구랑 관련돼 있겠노? 김원봉 선생이랑 관련돼 있겠죠. 맞나? 이거 만들 때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요 다음 파스에 쌤이 할 거야.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이잖아. 의열단이거든. 그러니까 의열단은 쉽게 얘기하면 항일 의거를 하는 단체식. 다른 말로 하면 폭탄 던지고 총 암살하고 이런 거라고. 근데 김원봉 선생이 30년대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체계적인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육군사관학교가 쉽게 얘기하면 황주공관학교라는 데를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오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 형식입니다. 자,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둘로 나뉩니다.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뉘는데 김원봉 선생은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거든. 김구랑 손을 잡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있죠. 남아있는 애들. 남아있는 애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두봉이거든. 김두봉. 그러니까 봐봐. 김헌봉, 김두봉, 양세봉 이렇게 원봉, 두봉, 세봉 이렇게 숫자로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원래 얘들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은 임정으로 봤지. 얘들은 뭐로 남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되었고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조선 의용군이 됩니다. 다들 헷갈리게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 막 이래서 다들 헷갈리지. 자, 이거 단디 말때 단디. 이 조선 의용군은 나중에 중국의 국뽕 내전까지 다 치르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인민군의 핵심 전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임시정부도 군대 만들었네요. 그렇지. 한국 광복군 얘기를 할게요. 자,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동하는 루트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거든.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충칭.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중경입니다. 중경. 충칭에서 조직되었어. 그래서 총사령관에는 아까 한국 광 그거 저 대한독립군 갑자기 나한테 헷갈려 이름.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플러스 김원봉 선생이 합류했다라는 거에 아주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충칭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때가 이제 중일전쟁 기간이거든요. 중일전쟁 기간. 중일전쟁 기간 중에 국민당 정부가 충칭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안개가 많이 껴.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일본 군들이 동시 폭격을 못해. 안개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서. 그래서 충칭으로 들어가. 얘네들이. 자, 그래서 연합국의 일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우냐면 인도 버마 전선. 인도 버마 전선에서 투입돼가지고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하는데 주로 뭐냐면 선전이나 그 다음에 포로신문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국 애들은 일본 애들 많이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좀 통역 느낌?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자, 국내 진공작전.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국 얘들 OSS라고 하는데 얘들과 협력하여 국내 정진군을 조직해. 왜? 봐봐. 일본이 지금 전쟁에서 낭떠러지 일부 식전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이.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건데,
안타깝게도 일제의 해방으로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만약에 이 국내 진공작전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었으면 임시정부가 위상이 달랐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 낙하산 타고 이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기후 날씨가 안 좋아서 낙하산을 못 들어갔어. 낙하산 때문에. 그래서 임정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죠. 생각보다 일본이 너무 빨리 손을 들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